영화 있잖아요, 영화. 예. 큰 거 용산에 있는 거 있잖아요. 아이맥땡 네네. 같은 거 막 호들갑 떠는 사람들 있어요. 세상 죽을 것처럼 막 잘리는 부분이 있다고 그걸 막 꼭 봐야 된다고 그 부분을. 아니 제가 그런 저는 아이맥땡으로 나온 건 거기 아니면 딴 아이맥땡에서도 못 봐요. 차라리 이번 생에 안 보도록 한다. 최근 여러 한국 영화들이 아이맥스로 개봉을 하면서 아이맥스 관람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종종 특별관과 관련된 영상을 제작을 하였는데 당시에는 기술적인 차이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소비자의 관점, 관객의 관점에서 아이맥스는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도대체 아이맥스가 얼마나 좋길래 그렇게 난리인지, 더 나아가서는 제대로 된 아이맥스 영화를 고르는 방법까지 아이맥스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아이맥스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크게 세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화면비, 사운드, 상영관 설계에서 차이가 발생하죠. 사람의 시야에 꽉 차는 화면비를 제공하고 일반관에 비해 조금 더 풍성한 사운드를 제공하는 상영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맥스가 큰 스크린을 표방하는 상영관인 것은 맞지만 스크린이 크다고 모든 상영관이 다 아이맥스를 상영할 수 있는 것은 또 아닙니다. 아이맥스는 기존 2.35대 1의 비율이나 1.85대 1의 비율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1.43대 1의 비율을 사용합니다. 약 20년 전에 TV 화면비와 비슷한 비율인데 이 사이즈가 상당히 커지게 되면 사람 시야에 꽉 차는 경험을 제공한다는 것이죠. 화면 비율과 관련된 이야기는 뒷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운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자면 아이맥스 특유의 사운드 믹싱을 통해서 기존 영화보다 조금 더 강력한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큰 베이스 음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이맥스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상영관 설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제 생각으로는 이 부분이 아이맥스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관에 비해서 아이맥스는 어느 좌석에 앉더라도 괜찮게 볼 수 있도록 좌석 배치와 상영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선 일치점이라는 개념이 필요한데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상영관에 앉아서 자연스럽게 앞을 봤을 때 그 시선이 스크린의 정중앙으로 오는 지점이 바로 시선 일치점, 시선 일치 좌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맥스는 이 시선 일치점의 범위가 다른 상영관에 비해서 넓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용산 아이맥스 상영관의 좌석이 다른 상영관에 비해서 유독 높게 설계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각도를 가파르게 하여서 상영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환경에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아이맥스에 대해서 좀 알아봤으니 아이맥스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것을 구분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영관을 분류하는 기준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영사기 타입, 상영관 타입, 컨텐츠 타입입니다. 먼저 영사기에 대한 정보는 영화를 예매하실 때 간단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레이저 프로젝터의 사용 유무인데요. 아이맥스가 아닌 일반관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이 표시, 상영 시간이나 좌석 등의 큰 차이가 없다면 웬만하면 레이저가 붙은 상영관에서 관람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레이저 프로젝터는 기존 프로젝터가 광원으로 전구 빛을 사용하는 것과 달리 말 그대로 레이저 광원을 이용하는 프로젝터를 말합니다. 레이저의 특징처럼 빛이 일정하게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선명한 화질 구현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상영관 타입별로 구분해 볼 수도 있습니다. 바로 빌트인과 리뉴얼입니다. 사실 아이맥스 상영관 정보에 대해서는 CGV가 제공하는 정보가 제한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정보는 CGV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정보라서 위키나 블로그 및 커뮤니티 이런 데서 찾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빌트인은 말 그대로 아이맥스 상영관을 위해서 만들어진 상영관을 빌트인 아이맥스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기존 상영관을 개조하여 만들어진 상영관을 리뉴얼 아이맥스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이것이 만들어내는 차이는 앞서 이야기한 상영관 설계와 관련된 부분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좌석의 단차나 스크린 사이즈 등에서 아이맥스를 고려하지 않고 만들어진 상영관에서는 온전히 아이맥스의 기술을 느끼기 어렵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컨텐츠 타입으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맥스관에서 상영하는 모든 영화가 아이맥스로 상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종 아이맥스가 아닌 일반 영화들을 상영하기도 하는데 가장 큰 이유는 스크린 쿼터를 채우기 위함입니다. 스크린 쿼터는 한 상영관이 1년에 100번의 상영을 한다고 하면 그 중에서 어느 정도의 비율을 자국 영화를 상영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취지는 자국 영화의 상영을 보장하여서 자국 영화 시장을 보호하겠다라는 것이죠. 약 20년 전에 스크린 쿼터 축소와 관련해서 여러 배우들과 영화인들이 시위를 하기도 하고 영화 제작 중단을 선언하기도 했는데 이거 알면 라떼인 거 아시죠? 그래서 현재는 약 20% 이상을 한국 영화로 편성을 해야 합니다. 날짜로 치면 73일은 한국 영화를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인데 아이맥스로 제작되는 대부분의 영화가 외국에서 제작되는 영화이기 때문에
스크린 쿼터를 채우기가 어려워서 일반 타입으로라도 상영을 하는 경우가 털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특별관의 경우 이런 스크린 쿼터에서 좀 예외를 줄 수도 있는데 참 이런 부분은 조금 의아하네요. 최근에는 한국 영화 중에서도 아이맥스로 개봉하는 경우가 좀 있어서 이전보다는 상황이 나은 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매를 하실 때 논 아이맥스라고 표기가 되어 있다면 아이맥스가 아닌 일반 영화를 상영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일반 영화가 상영된다고 하더라도 아이맥스의 큰 스크린과 좋은 스피커를 일반 영화 가격에 이용할 수 있으니 이왕이면 좋은 스펙에서 보시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논 아이맥스더라도 관람을 하시는 분들이 있긴 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조금 더 깊은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왜 사람들이 용산 아이맥스에 집착을 하는 것인지 그 이유가 여기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용산 아이맥스가 다른 아이맥스와 차별점을 가지는 것이 바로 화면비입니다. 자, 앞서 이야기했던 아이맥스의 1.43대 1의 비율은 2022년 8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용산 아이맥스에서만 관람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모든 영화가 1.43대 1의 비율로 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분명 아이맥스는 1.43대 1의 비율로 제작이 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분명 아이맥스 카메라로 찍은 영화는 1.43대 1의 화면비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 아이맥스 카메라가 전 세계에 10대도 안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1.43대 1의 화면비를 제공하는 카메라는 아이맥스사가 직접 제작한 카메라인데 이 카메라의 개수가 그리 많지 않아서 찍고 싶어도 찍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마저도 거의 대부분이 놀란 감독을 위해서 렌트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몇몇 영화 감독들이 아이맥스로 촬영을 하고 싶었지만 카메라가 없어서 포기했다라는 사례가 있죠. 그래서 아이맥스는 2020년 자사의 카메라가 아닌 R이나 레드사의 카메라로도 아이맥스로 개조를 하여 쓸 수 있도록 승인을 하였고 비교적 최근에 1.43대 1의 비율 영화들이 이전보다 더 많이 제작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개봉한 영화 중에서 아이맥스 카메라로 촬영하지는 않았지만 아이맥스로 개봉한 영화들이 상당수 있었는데 해당 영화들은 1.9대 1의 비율을 사용하여서 제작이 되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영화 비율인 2.35대 1에 비해서 세로로 더 많은 정보가 등장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를 통해서 더 많은 내용을 볼 수 있다는 이유로 무조건적으로 아이맥스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1.9대 1의 비율은 일반적인 영화 화면비 중에 하나인 1.85대 1의 비율과 크게 차이가 없고 대부분의 영화가 1.85대 1의 비율로 촬영을 하여 2.35대 1의 비율로 마스킹을 하는 작업을 거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 정도의 추가적인 화면 속 내용은 정말 큰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차이가 있다면 감독이 굳이 2.35대 1의 비율을 사용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1.9대 1의 비율을 가진 영화는 아이맥스 카메라로 촬영된 영화는 아니며 컨버팅 과정을 거친 영화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컨버팅 과정을 거쳤음에도 화면비가 변하지 않는 영화도 있죠. 여기서부터 중간 정리를 좀 해보자면 아이맥스 카메라로 촬영된 영화는 1.43대 1의 비율을 지원하고 그렇지 않은 영화는 아이맥스로 컨버팅하는 과정에서 1.9대 1의 비율로 확장하여서 상영을 하거나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기존 비율로 상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맥스 비율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영화가 모든 장면에서 아이맥스 화면비를 지원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논 아이맥스 영화는 컨버팅을 거치지 않고 일반 상영관용 콘텐츠가 상영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잘 따라오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맥스 영화 한 편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고려사항들이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 정보들을 어떻게 찾아봐야 할까요? 사실 인터넷 커뮤니티를 하다 보면 쉽게 접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해당 소식이 기사로 이어지는 경우는 잘 없고 기사가 뜨더라도 메인 포털이나 랭킹, 추천에 뜨지 않고 검색을 해야만 나올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일반 관객분들의 입장에서는 해당 정보를 접하기 그리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 크게 두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IMDb를 이용한 검색입니다. 미국의 영화 커뮤니티 사이트인데 해당 사이트에 접속을 하여서 테크니컬 스펙을 확인을 하시면 카메라 및 상영 타입 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테넷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보자면 총 5개의 화면비를 제공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1.43대 1의 화면비는 70mm IMAX와 레이저에서 일부 장면이 해당 화면비를 지원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현재 한국에서는 1.43대 1의 비율 상영이 가능한 곳은 용산뿐이니 용산에서 1.43대 1의 비율을 즐길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아이맥스 상영관에서는 1.9대 1의 비율로 즐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상영관의 대부분은 디지털이기 때문에 디지털 상영 비율로 상영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맥스 카메라가 사용되었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제작되었던 듄의 경우 R이사의 카메라이지만 아이맥스가 붙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있는데 이것이 앞서 이야기했던 IMAX로 개조된 카메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1.43대 1의 비율의 영화가 더 많이 제작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나무위키를 검색하는 방법입니다. 앞서 살펴봤던 듄을 검색을 해보면 친절하게 화면비가 모두 나와 있습니다. 테넷과 엔드게임도 나와 있죠. 접근성에서는 확실히 나무위키가 편하긴 하지만 큰 화제작이 아니라면 대부분 개봉 직전에서야 정보가 업로드되는 편입니다. 앞서 언급한 두 경로 모두 오피셜한 정보는 아닐 수도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단순히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영화처럼 IMAX 카메라로 찍었다가 IMAX 비율을 지원 안 하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 말이죠.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IMAX는 단순히 사이즈만 크다고 IMAX는 아닙니다. 일반 버전의 영화와는 달리 조금 더 생생한 컬러와 사운드를 즐길 수 있다고 IMAX사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긴 하죠. 이런 관점에서 많은 분들이 돌비와의 비교를 하게 되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은 뒷부분에서 다루도록 하고요. 아무튼 화면 사이즈와 화면비가 같더라도 IMAX 영화와 일반 영화에는 차이가 존재하고 이는 돌비가 일반 영화와 가지는 차이와는 조금 다른 방향의 차이입니다. 더불어 상영관 자체적인 스펙이 좋은 편이기도 합니다. 좋은 스피커와 프로젝터, 스크린이 사용되었으니 같은 영화를 상영하더라도 IMAX 상영관이 조금 더 좋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이유로는 IMAX 화면비를 단순히 볼거리가 아닌 미학적으로 사용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개봉했던 노베의 경우 영화의 특성상 세로의 이미지가 주로 등장하니 IMAX의 화면비가 적절하게 사용이 되었는데 해당 화면비를 미학적으로 사용하는 감독 중에서는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이 있습니다. IMAX를 대표하는 감독인 놀란 감독과는 그 사용 방향이 조금 다른 것이 특징인데 놀란 감독은 IMAX를 통해서 관객들에게 새로운 체험을 제공하는 것에 집중을 한다면 이스트우드 감독은 IMAX의 화면 비율을 배우의 얼굴을 클로즈업하는 것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해당 비율이 사람의 얼굴을 스크린에 꽉 채우는 것에 적합하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그의 영화들은 인물의 고민과 감정이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가 IMAX로 작업한 영화인 아메리칸 스나이퍼나 서울리의 경우 인물이 심리적인 고민을 하는 장면에서 해당 화면비를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즉 단순히 크고 넓은 화면이 아니라 이것이 미학적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기존 영화관에서는 느낄 수 없는 예술적인 가치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IMAX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할 수 없는 경험을 선사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될 것입니다. 한쪽 벽을 가득 채우는 화면을 보는 것과 더불어 그 화면에 아름다운 경관이 펼쳐지는 것을 보는 것 자체로도 일상에서 할 수 없는 경험을 체험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IMAX는 나름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바로 경쟁사인 돌비 때문인데요. 최근 할리우드에서 제작되는 대부분의 영화가 돌비와의 협업으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IMAX로 개봉을 하더라도 돌비 비전과 애트모스로도 상영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돌비가 빠르게 영화 시장을 점유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돌비 시스템이 경제적이기 때문입니다. OTT가 탄생하면서 집에서 영화를 즐기기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이에 발맞춰 돌비는 OTT에 공급되는 작품들의 돌비 포맷을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 TV 중에서 독자적인 규격을 사용하는 삼성을 제외한 대부분의 TV 제조사는 돌비 시스템을 탑재한 TV를 출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스마트폰에서도 돌비를 즐길 수 있는 세상입니다. 영화 제작사 입장에서도 돌비가 경제적인 것이 극장용과 가정용에서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믹싱 요소가 적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IMAX는 극장이 아니라면 즐기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죠. 현재 디즈니 플러스에서 IMAX 인핸스드라는 서비스가 제공하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가정용 디스플레이가 16대 9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디즈니에서 제작된 대부분의 IMAX 영화들은 1.9대 1의 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가정용 TV로 즐기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는 수준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존의 2.35대 1 비율에서 위아래로 조금 더 화면이 있는 수준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돌비의 기술력이 같이 있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리 IMAX가 극장의 체험적인 요소에서 장점을 가지더라도 극장의 수요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더 많은 수요를 끌어들이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만약 VR이 조금 더 대중화가 된다고 했을 때 IMAX 화면비가 장점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에 VR 기기를 착용하고 영화를 한번 체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 대부분의 영화가 좌우로 긴 화면비를 가지고 있다 보니 VR 기기로 봤을 때 크게 메리트가 없더라고요. 그렇기에 오히려 IMAX의 화면비가 VR로 구현이 된다면 장점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긴 내용이었지만 좀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 IMAX에서 상영한다고 모두 같은 것은 아니다. 두 번째, IMAX 중에서도 가장 좋다고 불리는 1.43대 1의 비율은 용산만 가능하고 나머지는 1.9대 1의 비율이거나 일반 영화 비율과 크게 다르지 않다. 세 번째, 예매 시에 레이저가 붙은 곳이 비교적 스펙이 좋다. 네 번째, IMAX관에서 일반 영화를 상영하는 경우도 있다. 다섯 번째,
일반 영화를 아이맥스관에서 보더라도 분명 차이는 존재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아이맥스나 돌비나 화면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당 포맷을 상영하는 극장에서 사용되는 프로젝터의 스펙이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선택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플래시를 켠다고 했을 때 좁은 면적을 밝게 할 것인가, 조금은 어둡지만 넓은 면적을 밝힐 것인가, 저는 아이맥스와 돌비가 이런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맥스는 조금 어둡지만 더 큰 화면을 밝히는 것이고, 돌비는 아이맥스에 비해 작지만 더 밝은 화면을 제공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아이맥스에서만 느낄 수 있는 1.43대 1의 비율이 아니라면 돌비 시네마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저라면 말이죠. 그렇기에 한국 영화를 기준으로 한다면 당연히 돌비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한국에서 1.43대 1 비율의 아이맥스 촬영이 미뤄진 적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인데, 돌비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주의할 점이 한국 영화는 대체로 화면까지 돌비가 지원되는 돌비 시네마가 아닌 사운드만 돌비인 돌비 애트모스, MX만 지원하는 영화가 많습니다. 돌비와 관련된 상영관 이야기는 기회가 된다면 다른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이맥스를 이해하는 것에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며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선에서 한번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이맥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